안녕하세요. 마음관제탑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마음관제탑.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흔하지만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앞부분에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스킵하지 마시고 천천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알아가는 마음관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자존감이라는 말이 무척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매력적이다. 자존감을 지켜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앞 평상에서 셀프, 즉 자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아는 자아 존중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옷이라면 자아는 자아 존중감을 걸친 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와닿으실까요?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에는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감, 자기안정감이라는 요소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 이런 것은 내가 좀 잘 못해. 이런 부분은 내가 잘 회복하지. 이건 내가 아직 부족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효능감이고요. 이런 건 내가 잘하고 저런 건 내가 잘 못하니까 A를 좀 더 하고 B는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 혹은 세상은 보통 A라고 말하지만 나는 B성향이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자기조절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감에 대한 성공 혹은 실패를 부정적이게 바라보지 않고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아, 이번에 실패했네.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조절감이 잘 발달하여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준과 능력이 다양하고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기간이 매우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기간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때 성공, 실패에서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며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자존감은 주로 부모에 의해 형성됩니다. 물론 기질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존감을 살려주지 못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해도 타고난 기질이 자아가 건강하고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조절감이 뛰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심리학자로 아들러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자아 실현해 에너지로 변화시켰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칭찬, 둘째,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돼요. 하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올바른 칭찬을 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릴 적 부모님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번에 1등 했네. 너무 잘했어. 혹은 약속을 잘 지켰네. 청소를 깨끗이 했네. 와 같은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없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왜 높일 수 없을 것일까요? 바로 과정이나 행동에 대한 칭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정이나 행동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칭찬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에 1등 했네. 가 아니라 1등 할 정도로 노력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했어? 또는 1등 하려면 굉장히 집중했겠다. 그거 쉬운 거 아닌데 대단하다. 처럼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닌 과정이나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행동에 대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약속 시간에 맞춰 잘 끈 아이에게 행동 칭찬을 해보세요. 뭐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잘 지켜줬네. 고마워. 와 같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엄마도 가끔 유튜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잘 체크할 수 있었어? 비결이 뭐야? 와 같이 칭찬할 수 있겠네요.
행동을 칭찬한다는 건 결국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모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단단해집니다. 아이가 실패의 경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이 나고 속상할 수 있는 아이의 감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속에 아이의 노력이 있습니다. 실패나 아이의 짜증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이의 자존감은 자라지 못합니다. 실패나 짜증보다는 그것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짜증이 많이 나서 소리를 질렀구나. 오오이가 지금 우는 이유는 혹시 억울해서일까? 실패해서 많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구나. 처럼 감정과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또한 우리에겐 비교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옆집 아이, 학교 친구, TV나 SNS 속 사람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모두와 비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 자체로 인정해주고 행동과 감정을 칭찬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결과보다는 행동을 칭찬하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아이에게 언어나 말이 아닌 표정, 행동으로 보여지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측면에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간혹 말은 칭찬하고 있지만 피곤한 듯한 엄마라든지 행동은 분명 아이와 놀아주고 있지만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빠라든지 슬펐던 이야기를 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아이가 안전하도록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입니다. 아이를 수용하고 너는 안전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등의 감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행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작은 제스처만으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혹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외국 영화에 보면 이런 제스처들이 많이 등장하니 모방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실컷 혼내고 사과할 시간이 없을 때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 준다든지 힘든 일이 있는데 도무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녀의 등을 톡톡 쳐준다든지와 같은 행동, 표정, 눈빛 모두 비언어적 메시지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의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아닌 행동이나 과정을 칭찬해라. 두 번째, 적정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안정감을 주어라. 아이와의 관계는 적금과 같습니다. 조금씩 쌓인 관계는 아이와 나 사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이의 변화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아이들은 오늘도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마음관제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